옛말에 군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굽히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군자도 못됩니다. 솔직히 아부할 줄도 모르고 어디 줄을 서서 비빌 줄도 모르고, 그리고 누가 옳다 하면 무조건 그것이 옳은 줄 따라갈 줄도 모릅니다. 항상 그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민주당에서 제가 당무위원을 할 때도 회의 때 대통령 아들 문제도 이야기하고, 특보도 할 때도 특보단 회의에서 가족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항상 옳다는 보장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되었을 때도 은행을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밖에서 운동권 출신 건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을 장악하면서 홍위병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당 내부의 민주적인 체제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맞서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386 운동권 출신들의 생경한 그런 이념적 병사와 또 교조적인 어떤 그런 행태들의 환멸을 느끼고, 제가 건전한 보수를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보수 진영에 몸을 담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보수 진영에 정말 이론과 원칙이라고는 없는 행태들, 종북 척결, 그리고 대기업 재벌 빨기, 이런 부분으로 기울어지면서 그야말로 정치 브로커들만 난무하는 행태들의 환멸을 느꼈고요. 성남 비행장에 롯데 제2 롯데타워 때문에 성남 비행장을 그대로 이렇게 망가뜨려야 된다는 데서 제대로 저항하는 보수 인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데 대해서도 환멸을 느꼈고,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70년대식으로 대응하는 부분에도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는 개혁 보수라고 합리적인 보수 운동을 해가고, 이 시대에 장기 저성장 불황 양극화 고실업 시대에 보수의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세워보겠다고 책도 여러 권 쓰고, 국회도 개혁하겠다고 책도 쓰고,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책도 정신없이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일개 평론가의 지위로서 제 능력에도 한계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를 도와주시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인터넷 정당을 만들려고 이번 대선 시기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정당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SNS 사이버 공간 활용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법이 정해놓지 않은 부분에만 기성정당과 똑같이 지역별로 수백 명을 모아서 지부를 만들고 그걸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고 회의를 해서 선관위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브로커나 기성정치에 줄을 서지 않으면 정당도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 저는 부패 척결하라고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혁 좀 하고 가라. 경제성장은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족하다 했는데요. 본인이 사회를 흐트리고 부패의 일원이 됐습니다. 아직도 박 대통령이 뭘 부패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도 박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부패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박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인간들에게는 저는 환멸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이나 DJ나 YS처럼 걸리지 말든가요. 해먹고도. 왜 박 대통령은 남들보다 많이 해먹지는 않았는데 걸려서 저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자,
재단에 뭐 걸린 게 뭐 있냐고요? 그렇다면 흥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곧 탄핵 판결이 나올 건데 거기서 기각되겠죠. 어쨌거나 제 기준으로는 박 대통령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물은 아니었고요. 제 기준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제가 유병헌이나 또 더 나아가서 3인방과 정윤회 찌라시 때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아시는 분, 제가 얼마나 한국의 최고 강자들의 정경유착과 부패 커넥션을 비판해 왔는가 시종일관, 그리고 정권 초기에 부패 척결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가라는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저를 한결같이 황장수는 그런 주장을 해왔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요즘 저한테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공격이 많습니다. 투가면 뭐 지금 유튜버에 황장수 뉴스 브리핑 안 본다, 구독 끊었다, 빠이빠이 하루에 또 뭐 수십 개가 나옵니다. 배운 탈퇴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저한테 참 같이 뭘 좀 합시다 하고 하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현 사태에 대해서 제가 탄핵되어야 된다고 비판을 하니까 저를 떠났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제 강연에 와서도 뭐 저한테 책을 샀니, 회원을 가입했니 했던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은 박 대통령을 위한 도구로서 황장수 시다발이 하라고 최순실의 고영태처럼 저한테 온 겁니까? 저를 지지한다고 말했던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제가 말하는 것이 옳아서 저를 통한 사회개혁과 부패 척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루고 싶어서 같이 하자고 했던 겁니까?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은요, 자, 황장수가 다른 부분에는 부패 척결이나 사회개혁을 이야기해도 박 대통령은 예외라는 부분을 저한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수도 없이 기성 보수의 형태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뜻을 같이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이제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대선 국면에 들어서니까 저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뭐 떠나고 등 돌리고 탈퇴하고 안 보고 괜찮습니다. 저도 사람인 이상 가끔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쉬지 않고 1년에 제대로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컨텐츠는 별로 보지도 않고 기껏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욕을 해야 좀 보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우리 사회를 장난을 치고 움직이고 또 조정하는 그런 거대한 세력을 비판하면 별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대중들의 취향은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썬데이 서울이나 타블로이드 신문 같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사회 계몽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나도 몸이 별로 좋지 않고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소중한 시간에 내가 이거 뭘 하고 있나 도대체,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럴 시간에 진작 이 성실성으로 누구한테 입 딱 자크 잠그고 붙어서 좀 빌어서 비벼서 국회나 들어갈 걸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저한테요 이런저런 장난을 치거나 저를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황장수입니다. 황장수는 황장수 나름대로의 색깔과 개성과 원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앞에 쓰나미가 몰려와도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제가 이번 대선 후보들요, 문재인 비판하면 안철수 박원순이나 박바들이나 기분이 좋고 황교안
권한 대행 어제 내가 처음으로 좀 겸허해지라. 대선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 문제고, 대행으로서 국민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줘야 된다. 그건 전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탄핵 때요. 대행하면서 왜 권위를 잡고 주변과 트러블을 일으키는가? 또 만약에 대선을 넣으려면 그럼 법적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니까 당신 자유지만은 좀 더 겸허해져야 된다. 제가 그 말 한마디를 못합니까?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비판한 것이 하도 많고, 제가 박원순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박원순 시장은 지지율에서 저기 밑으로 쳐져서 별로 비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 씨를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야에. 그러면 저보고 너는 보수니까 자빨 야권 후보들만 씹어라. 제가 박 대통령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야, 좌우 보수 진보 전부 쇼구나. 정말 올바른 자나 우가, 올바른 보수나 진보가 하나도 없으면서 중국하고 박 대통령이 친중하고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고, 제가 그때 이렇게 하면 미국하고의 관계가 지금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어서 나중에 큰 사단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요, 박 대통령 천안문 갔다 온 뒤에 일본하고 화해하시오, 사드 배치하시오, 제가 통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저렇게 후닥닥 3년 동안 안 하다가 아베하고 2015년 12월에 후닥닥 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또 사드 배치한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사드 결정된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조사한 바도 없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다가요. 통진당 해산 하나 시키면 보수입니까? 전 박근혜 대통령 정권은 보수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갖고 할랄 무슨 이슬람의 음식을 갖다가 할랄 도축장이 도개장 만들고 생쇼를 하더만은 한국에서 그거 누가 이야기했냐? 차은택이 이야기했다. 아니, 차은택이 할랄을 뭘 압니까? 저는 농림부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제 방송에서도 비판했습니다. 익산에 무슨 할랄 식품 클러스터 만든다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농림부 그딴 짓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닭업자가 그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중동에 이런 닭이나 소나 이런 양이나 수출할 채산성도 없고, 그 다음에 국내에도 내수도 없습니다. 할랄을. 국내 이슬람 신자가 몇 명 있습니까? 자, 이런 짓거리를 하는 정부를 제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보수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수니까 살려야 된다. 저는 그러면 사드 정권이 사드 말도 못 깨내게 할 때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제가 NLL 문제로 TV에 나가서 숱한 야권의 패널들과 싸웠고, 네? 제가 국정원 개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싸워서 제가 그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진당 해산 때도 싸웠고요. 국정교과서 때도 싸웠고요. 저는 보수가 아닙니까? 박 대통령 탄핵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수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까? 제가 보수한테 묻고 싶습니다. 문과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저보고 뭐 댓글에 반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댓글에 반응을 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는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을 의식을 개혁시키고 계몽시키고, 그래서 이 나라의 상식적인 사람을 조금이라도 만들려고 이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문재인 조금 지적하면 그게 문재인 공격하는 겁니까? 황장수가 교묘하게 은근히 문을 까고 있다. 쏙지 마라. 언제 내가 무슨 죄야라 했습니까? 진보라 했습니까? 좌파라 했습니까? 저는
엄격하게 말하면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입니다. 제가요 대선에 어디 줄을 설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수의 일각들은 황장수 박지원이한테 붙어먹었네, 문재인한테 붙어먹었네, 뭐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수에 그래도 이름 좀 내밀어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딴 소리 한다는데요. 미안하지만은 당신들은 어디 붙어먹어도 나는 안 붙어먹습니다. 내가 요즘 온 사방을 다 까는 거 보면 붙어먹은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의 연설문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그들끼리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국가의 이익이 그들의 이익이 되게 하고 대중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게 했지만은 한국의 엘리트들은, 정치꾼들은, 기득권들은 여야 저거들끼리 주고받는 것이지, 정당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그 정당이 저거들끼리 자리와 돈과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 수단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대선판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400조 예산과 수십만 개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차 타고 집안에 영광을 달성하겠다고 그 지랄들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국민들을 위한 마음이 정말로 조금만 있다면 저 짓거리 하겠습니까? 말들부터 지금처럼 하고 있지 않죠. 그래, 이렇게 위선적인 인간들을 내가 여야에 저것끼리 말로 자칭 보수 진보에 다 있는데 쓰레기들이, 제가 그 쓰레기들을 공격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국민들한테 당부합니다. 당신들 거기 줄 서서 정말로 시다바리 노릇하거나 좀비 노릇하거나 깽가리 두드리거나 춤추고 그러지 마세요. 그 당신들 삶과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누가 된들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누가 돼도 더 망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서 대통령 하겠다라는 인간들의 행태를 보면요. 나까지 거기 줄을 서서 춤을 춰야 됩니까? 당신들 관점에서는 좌우에서 내가 비정상으로 보이겠지만 나는 좌우에 붙어서 춤을 추면서 거기에 붙어서 건건을 먹겠다고 끈앞풀들은 이해가 갑니다. 앞잡이들은 이해가 가거나 지가 그 붙어서 뭘 해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목적이라도 투명해요. 왜 그 앞에서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아까운 시간과 능력을 써가면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살만 하십니까? 경제가 편안하십니까? 그렇게 문재인, 반기문, 황교안, 이재명 빠시는 분들은 자신의 삶이 편안해서 문재인이 되면 당신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식이 취업이 되고 통장에 돈이 좀 쌓이고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반기문, 황교안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되면 대한민국의 부패가 척결되고 사회가 개혁이 되면서 종북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보따리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들을 각 대선 후보들한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안 하지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대선 후보들한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뛰고 싶다면 똑바른 자세를 해라. 반기문이 뭐 들어와서 무슨 중도니 무슨 좌파니 야권 지지자니 하고 쫓아다니길래 내 정신 차리라 했잖아요. 당신은 집토끼 표도 안 모였는데 무슨 진보적 보수주의자 웃기고 자빠졌다 내 그랬습니다. 황 총리요? 골수 보수들이나 박 대통령 지지자들에서 10%까지는 갑니다. 그 이상 올라가려고 하면요. 황 총리이 이미지 바꾸지 않고 자세 바꾸지 않고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보수 진보 대결이 되면 무조건 이 땅에 여야 좀비들은 56대 49로 쫙 갈라져서 51%가 가든 49%가 가든 두 개 중에 한 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시장 이것저것 다 퍼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선 투표제 한다고 해서 당신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국민들이 그 말을 다 믿는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 삼성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사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적당히 그렇게 깔아뭉개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신의 대북 안보관이나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입장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자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압도적으로 이대로 시간만 죽이면 대통령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요.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저런 자세와 태도로 자기 가족이나 주변에 정리도 안 하고요. 제가 지금 가족 주변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번 꺼내보면요. 무사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빠들, 각 캠프의 빠들 하다끓이지 말길 바랍니다. 만약에 꺼내면 확실하게 끄집어낼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국민들 썩어빠진 정신상태 고쳐야 됩니다. 줄 서지 마세요. 그리고요. 쏙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고요. 중심을 잡으세요. 보수 진보 여야 좌우 웃기는 소리입니다. 어느 놈이 돼도 당신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에 저기 나주의 평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과 서울의 봉천동 신림동 달동네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과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정말로 서민들과 농민들과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요. 살아오는 과정에서부터요. 해야 될 일, 해야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서 최소한의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최소한의 지킬 일들은 지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요. 지금 공직에 있으면서 정치권에 있으면서 그 주변에 가족이나 친인척, 측근의 형태에서 제가 볼 때 대통령 될 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불경입니까? 어느 놈이 돼도 저는 죽습니까? 그런 자들을 데리고 대통령 만들겠다고 빨고 다니는 당신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칩시다. 다 쓰레기다 칩시다. 그럼 그 중에 좀 나은 쓰레기를 고른다 칩시다. 그렇다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쓰레기가 좀 씻기더라도 좀 씻어가지고 내보내야 될 게 아니에요. 똥통에 빠진 쓰레기를요. 그러면 정신 차리도록 다 뭐라고 해야지요. 잘못 판단하는 거, 안보관, 경제에서 잘못 판단하는 부분, 정경유착에서 잘못 판단하는 부분, 서민들의 삶을 잘못 보고 있는 부분, 대안을 잘못 내고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내 회초리를 때리고 매를 패서라도 고칠게 잘못했다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대선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을 합니까? 과거에도요, 숱한 빠돌이들이 대선 때 있다가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고 합니다. 정치를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나는 마약처럼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런 분들은 정신병자입니다.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으시죠? 솔직히 저는 한국 사회의 대중들의 이렇게 비틀어지고 잘못되고 정치의 원한을 가지고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특정인의 목숨 걸고 SNS에서 테러하고 쌍욕을 달고 저는 그런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라도 해야 시간을 때울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도 죽기 전에 사람답게 사는 것, 당신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어디 줄 서서, 줄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기어 들어가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이번에요, 정신 차린 국민들이 많아야요, 대한민국은 지금 절벽 끝에 서서
천길 절벽 끝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지느냐 마느냐 할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